채권 총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민법 제373조의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하여야 하는 행위이다. 채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하면은 민법 제535조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104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 볼 건데, 특정물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도자기, 어떤 도자기, 어떤 딱 X 도자기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는 거예요. 특정물 채권은 채권이 성립할 당시부터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에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된다. 그럼 처음부터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민법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자, 이게 보통 그냥 선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임의 규정이고 일반 원칙적 규정이니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행위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참고 부분 보시면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별히 주의 의무를 경감하여 행위자 자신의 구체적인 주의 능력에 따른 주의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관주의라고 하면은 우리 그런 거래상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주의 의무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 물건처럼 관리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선관주의는 자기 물건보다는 살짝 좀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존 의무.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선관주의를 가지고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보존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멸실훼손으로부터 목적물을 보호하여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즉 보존은 멸실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의 존속기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고 우리 나와 있습니다. 374조에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채무자가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를 뜻한다.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일반 효과. 특정물 채무자가 선관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한 경우에는 설사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선관주의로 보존하고 있으면 멸실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일단 지지 않는다. 왜냐면 난 선관주의를 다 했으니까. 일단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멸실의 경우 인도 의무를 면하고 훼손의 경우 그 상태로 인도하면 충분하며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의한 손실을 채권자가 입게 되는 것을 가리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위험은 급부위험이다. 자, 급부위험. 이는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대가의 위험과 구별된다. 자, 대가 위험과 또 구별된다. 대가 위험은 또 뭔지.
이와 같이 대가의 위험은 급부의 위험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특정물 채권이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급부의 위험과는 별도로 대가의 위험도 문제된다. 그런데 이때에는 급부의 위험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급부를 면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일단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 채권 관계에서는 A가 채권자가 되면서도 동시에 채무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채무자이면서도 동시에 채권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매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인 경우에는 A가 B에게 어떠한 X라는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B는 A에게 대가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매도인은 그 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물건의 부분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특정물 채권, 우리는 X를 매매하기로 했으니까 특정물 채권입니다. 근데 그 X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불이익은 채권자, 즉 B, 그 물건을 받을 채권이 있는 그 B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성간주의 다 했는데 물건이 멸실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A는 그 물건 없어졌으니까 나 인도 못해. 훼손됐으면은 그냥 이 훼손된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즉 채권자 B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물 채권에서. 근데 이때 그 위험은 뭐냐? 급부 위험이다. 급부 위험이 뭘까? 보면은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유책 사유 없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면할 수 있는가? 즉 채무자가 물건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급부 위험은 뭐다? 이 채무자가 그 물건, 우리가 지금 매매니까요. 물건을 줘야 되나? 근데 그 위험을 아까 보니까 우리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채무자, 즉 매도인은 물건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대가 위험은 뭐냐? 대가 위험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되어 소멸한 경우에 대가적인 의미에 있는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가 위험은 물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줄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X가 예를 들어서 멸실됐다. X가 멸실되면은 이 급부 위험, 그 물건을 줘야 되는 위험은 B가 떠맡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A한테 물건 다시 내놔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여전히 대가 위험을 채권자가 지금 부담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가 위험은 A에게 있기 때문에 A 또한 B에게 그 주기로 한 돈 줘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급부 위험이 뭐고 대가 위험이 뭔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 현상 인도 의무. 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전용과실의 귀속 문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밑에 판례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토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은 X 토지가 있고요. 이제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X 토지를 인도해야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587조에 의하면은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만약에 X 토지를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 그럼 X 토지로 인해서 어떤 과실이 생깁니다. 여기서 과실은 뭐 이거를 임대해줘서 이제 뭐 월 차임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아직 A가 인도를 안 해줬으니까 여전히 X 토지 A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그 월 차임 같은 거 월세 받을 수 있다. 근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만약에 근데 이제 A가 X 토지를 B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B는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 안 준 경우에는 그 X 토지를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X 토지에서 원래 과실이 나면은 그 약간 월세 같은 과실이 나면은 원래 A가 받을 수 있는 건데 B한테 먼저 줬으니까 그러면 A도 뭔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A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해야 되나,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인도 전, 즉 A가 X 토지를 B에게 주기 전이라도 B가 이미 돈을 다 냈어요. 돈을 다 냈으면은 X 토지 당연히 B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B가 A에게 돈을 줬다면 A는 그 받은 돈에서 뭔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자 수익도 얻으면서 X 토지에서 월세도 받아 먹으면 그거는 B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그 이후에 과실수취권, 즉 X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월세 같은 거, 그거는 매수인 B에게 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도 장소. 민법 제467조의 변제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특정물의 인도 장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이것들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해야 한다. 자, 인도 장소는 이렇게 법조문이 467조에 써져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 그러니까 성질이나 의사표시, 변제 장소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뭐 X 도자기를 뭐 서로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뭐 A의 집이라면 뭐 A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특정물 이외의 채무 변제가 뭐 대표적으로 어떠한 돈 얼마 주기로 했다, 뭐 그런 금전 지급이다 쉽게 생각하면은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 돈을 받을 사람 주소에서 해야 된다, 채무 변제는. 그래서 보통 이게 민사소송법과 연결이 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돈 얼마 줘 이렇게 할 때 보통 채권자가 주소지가 있죠.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관할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채무자는 그 관할 법원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류채권. 자, 종류채권은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kg짜리 쌀 5포대 또는 소주 10병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여기서 종류채권은 종류와 수량, 그러니까 뭔가 X 도자기 이런 식으로 특정은 돼 있지 않고
10kg짜리 쌀 5포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종료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재고채권은 한정 종료채권이라고도 하는데, 한정된 범위의 종류물 가운데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재고채권 또는 한정 또는 제한 종료채권이라고 한다. 특정 창고에 있는 쌀 100포대 중에 10포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다음에 특정이 있기 전에 위험 부담. 종료채권은 채무자는 급부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그가 급부하려고 준비한 물건이 멸실되어도 급부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가 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건이 없어지면은 우리 급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도할 필요 없다라고 아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종료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예를 들어서 쌀 10포대 준비했다. 근데 쌀 10포대가 없어지면은 그래도 다른 쌀 10포대를 다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급부의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 즉 특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같은 종류에 속한 다른 물건 다시 마련하여 급부해야 된다. 그렇다면 특정이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목적물의 품질. 민법 제375조 제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하지 않았으면 이제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법률 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는 중등 품질.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한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료채권의 특정. 종료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종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특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은 합의, 이걸로 합시다. 약정, 이렇게 약정된 방법에 의한 특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 이게 주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B 집에 배달해 주세요 해서, 그러면 배달하기로 했으면 A가 그 집까지 배달해 주면 그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참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는 뭐냐?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급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나 다른 곳에다가 급부해야 되는 게 지참채무. 그래서 민법 제467조.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 조문이 지참채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지참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적시에 채무의 내용에 조차 현실적으로 현실 제공을 한 때 특정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으로 배달해 주기로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변제 제공, 즉 현실 제공을 한 때 특정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460조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추심채무의 경우,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그러니까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와야 되는 거고,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이제 가져다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특정의 효과. 특정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급부 위험 이전. 종료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 특정된 물건의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 즉 종료채권은 특정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류 채권이 특정이 되면 특정물 채권이 돼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급부 위험이 채권자에게 가겠죠?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 그냥 일반 종류 채권이었으면 멸실되면 다시 똑같은 걸로 줘야 되는데 특정이 돼서 특정물 채권이 됐으니까 그러면 급부 위험이 채권자로 넘어가면서 멸실된 경우에도 다시 줄 필요가 없다.